안녕하십니까. 신한노무법인의 김영식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관리상 또는 노동법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크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떤 생각이 나나요? 최저임금 이슈도 있고 주 52시간 이슈도 있고 통상임금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포괄임금 이슈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포괄임금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시간의 근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간의 근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근로 계산이 어려운 그런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전적 합의에 의해서 시간의 근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하는 그런 부분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괄임금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의 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근로 수당이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별로 쓰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있죠? 첫 번째, 그렇죠. 연장 근로수당이 있고요. 두 번째, 야간 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남았죠? 휴일 근로수당이 남아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각각 하나씩 보시게 되면 연장 근로수당은 하루에 몇 시간이죠?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또는 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요것을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럼 야간 근로수당은 그렇죠?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50%를 더 가산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그렇죠. 밤 10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그 시간대에 일을 하는 건 딴 때보다 굉장히 생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대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50%를 더 가산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건 휴일 근로수당. 당연히 이거는 휴일날. 그래서 회사가 정한 휴일에 근로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해당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판서를 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각각 중복됐을 때 각각 중복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고요. 9시부터 근로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근로를 해서 우리 보통 18시까지 근로를 하죠? 그러면 몇 시간 근로를 합니까? 여러분들 18 빼기 9 하니까 9시간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휴게 시간. 우리 보통 휴게 시간,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휴게 시간은 1시간을 빼고 하게 되면 18 빼기 9 하니까 거기다 1을 빼니까 어떻게 되죠? 8시간 근로가 되죠.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라고 합시다. 이 근로자가 쭉 했을 때, 그렇죠? 18시까지, 6시까지 했을 때는 10,000원을 적용을 받죠. 이 근로자가 다시 여기서 18시에서 더 근로를 할 경우에 여기서 바로 연장 근로수당을 적용받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하면 18시에서 19시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10,000원을 주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다시 시간의 수당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시급 10,000원에다가 그렇죠? 연장 근로수당 50%에 해당되는 5,000원을 더해서 15,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더 근로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7시가 아니라 쭉 계속 근로를 해가지고 22시까지 일해서 20시를 넘어서 일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적용받죠? 연장 근로수당 말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밤 10시 넘어갔을 때 적용받는 야간 근로수당을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에다가 연장 근로수당에 해당되는 5,000원에다가 야간 근로수당에 해당되는 또 50%인 5,000원을 적용받아서 이때는 20,000원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중복 적용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휴일날, 만약에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한다면 어떻죠? 처음부터 10,000원이 아니라 이때 적용받는 게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죠. 그래서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더 적용받아서 15,000원을 적용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을 받고 쭉 적용을 받고 똑같이 쭉 적용을 받고 그러면 휴일날 나와서 8시간 이상 일을 하고요. 또 밤 10시가 넘어갔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시간의 근로수당 세 가지가 다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뭐뭐 있습니까? 연장 근로수당 50% 5,000원. 다음에 야간
5,000원. 거기에다가 휴일 근로수당 5,000원을 적용받아서 얼마가 됩니까? 250%에 해당되는 25,00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근로계산의 시간의 근로의 계산이 복잡하거나 이런 근로자한테 해서 사전에 미리 합의해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괄임금제. 어떤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근로를 합니다. 그래서 월부터 화, 수, 목, 금 일을 하고요. 한번 이 근로자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토요일까지 근로를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근로자가 월요일 날 9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18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가 예를 들어 19시까지 일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 자체가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9시부터 19시라고 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고요.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 이 근로자가 토요일 날 나와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근로자가 9시부터 15시까지 근로를 한다고 합시다. 이런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이 근로자한테 맞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근로자가 몇 시간의 근로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9시에서 19시까지 했다. 1시간씩은 다 휴게 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근로자는 월요일 날 몇 시간의 근로를 하죠? 연장 근로를 하죠? 맞습니다. 1시간의 근로를 더 하죠. 18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더 하는 거죠. 자,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니까 다 1시간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간에 해당됩니까? 예, 5시간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토요일도 여러분들 토요일도 점심시간 1시간을 우리가 쉰다고 봅시다. 그러면 몇 시간이죠? 15 빼기 9 하면 6에다가 다시 휴게 시간 1시간을 빼니까 맞습니다. 5시간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실 때 그럼 우리가 주라고 봤을 때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하고 다음에 시간의 근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자, 일주 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건 몇 시간 하죠? 주 40시간을 하죠. 다음에 시간의 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5시간 맞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토요일 날 5시간. 예, 계산하기 참 편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10시간을 더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이 부분에서 계산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뭐가 있냐면 주 몇 시간 이렇게 근로시간은 주로 산정을 하고요.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급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임금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월로 바꾸는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월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월이 다 똑같나요? 아니죠. 어떤 달은 31일도 있고 어떤 달은 30일도 있고 어떤 달 2월달 같은 건 28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크게 우리가 주를 월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주를 월보다 여러분들 한 단계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주를 연으로 보내서 그걸 나누기 12 하면은 월의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나오겠죠?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의 총 주수가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 막 지금 뭐 52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53주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머리를 너무 가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죠? 365 나누기 7 이렇게 좀 계산을 하시면 되죠? 예. 그럼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52.143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요게 총 주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2.134를 뭘로 나눠준다? 달인 12로 나눠주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계산하시면 4.345. 참, 그렇죠? 참 애우기도 쉽죠? 4.345.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주를 월로 환산하는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주 40열 요거를 뭘로 바꾼다고? 주를 뭘로? 월로 바꾼다 하면 어떻게 한다? 주를 40에다가 4.345. 다음 뭐죠? 시간에도 10 곱하기 4.34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부러 두 가지의 실수를 했어요. 왜?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실수 요거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온라인 강의라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실수. 여기저기 막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가지 실수는 뭐죠? 40에다가 주 할 때 우리 여러분들 주 휴일에 대한 걸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계산하실 때. 그죠? 40 곱하기 4.34 하면 209가 안 나오죠? 항상 저한테 질문이 와요. 그럼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죠. 주휴일 늦었어요. 주휴일이라는 게 뭐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 일요일 날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휴일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40 더하기 8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고. 요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다음에 한 가지는 요거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맞춰보시죠.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한 3분 정도가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10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죠. 그때는 아까 어떻게 준다? 50%를 더 가산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 곱하기 150%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주휴일 넣는 거하고 여기 보시면 요 150%요. 50% 가산해 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포괄임금 설계할 때 놓치십니다.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정확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게 209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66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건 시간의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임금한다. 이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본급은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00 자, 어떻게 되죠? 209만 원이 되고 시간의 근로수당은 시급 10,000원에다가 6 하니까 66만 원이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포괄임금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급 시간의 수당. 여기 보시면 임금을 막바로 적는 것보다 시간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209시간, 이거 66시간 이렇게 적고 여기 어떻게 되죠? 209만 원. 이거 어떻게 되죠? 66만 원. 거다가 여기다 더 표시해가지고 이 66시간은 뭐다? 주 10시간의 시간의 근로를 반영한 것이다 까지 적으시면 여러분들 회사 이 근로자한테 정확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임금계약이 설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했다라고 근로계약을 통해서 합의했다라고 봅니다.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 10% 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포괄임금제, 시간의 근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포괄임금제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 같은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한 포괄임금제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